네, 이재명 대표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에 관련해서 입장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되게 놀랬을 건데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에,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선고 듣고는 사실은 다들 깜짝 놀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놀란 표정인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안만이 아니라 이제는 최상목도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탄핵도 지금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이 됐다고 속보가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네.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네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또 나온 단독이 하나 있었었는데 한덕수 총리, 전 총리, 네.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준비하면서 총리실 직원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쪽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랬죠. 심지어 국정원 국정원. 전현직도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더구나 이제 관건 선거가 사실상 사전에 진행이 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 지상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아마 포괄적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최상목 그 탄핵 움직임과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잖아요. 넘었다. 너무 자, 심했다.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건 우린 경계 규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 이 수준인데 오늘 대법관들의 저런 결정을 보면 그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다. 자신의 이익. 제가 좀 노골적으로 오늘 언론사 CEO 출신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대법관 그만두고 나와서 정관 받으면 1년에 얼마쯤 벌 수 있어요. 자, 이들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자, 뭐 KN 어디 쭉 가서 이렇게 정관 받으면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몇십억 벌어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벌 수 있죠. 1년에 1년에. 마음 놓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 상대 소송하는 거, 대기업에 바로 또 뭔가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넘어와 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기득권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거기다가 윤석열 지금 사형 또는 무기, 김건희는 거의 종신형 수준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 가르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목숨 걸고 막자는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하는 A라는 기획자가 있다. 그들이 다 뭉쳐서 당연히 우리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죠. 이거 무죄 당연한 거고 그렇게 결론 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멀서멀 준비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느냐. 자기 이익이 사라질 게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분께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상집에 가서 화투판 벌이잖아요. 새벽쯤 되면 술도 은근히 되고 이렇게 한테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돈이 쏠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때는 어떤 경계규칙 필요 없이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인정사정 안 봐주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대법관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상대로 만들어놓은 이 시장에서 판돈을 걸고 이거 우리 지키고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절대 못 줘. 그래서 내가 가진 권한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안 지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 거의 내란 상황에 가담을 한 것인가. 그 오늘 지금 공보관이 대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법관의 언어가 아닌 거죠. 대법원의 업무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부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골프 발언이랑 백현동 발언이 이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보면은 지금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2심에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다시 전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심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니네 추론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드러난 행위로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인데 그 2심의 사실관계의 전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새롭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맨 마지막 줄 협박하였다는 취지에 별도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결국 유죄를 이끌어낸 것인데 이를테면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생방송을 통해서 저들은 계몽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네. 내란을 선동한 내용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지금 대법관 10명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게 법원이 아닌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대법관들이 법률적인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라고 3심제를 올려놓은 것인데 그게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선고인은 그럼 누구냐? 일반 선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임의로 판단한 것인데 일반 선고인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대법원이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선고인들은 저게 자기의 그냥 주장으로 해명을 한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일반 선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져다 온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 선고인이라고 저들이 참칭하고 있는 건 이찍들 그리고 내란 좀비들 법원 그 폭도들 이런 사람의 관점이랑 대법관 10명이 싱크로 돼 있는 거죠. 자, 일반 선고인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봐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대법관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분석하면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 일반 선고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인상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걸 했다는 거 마지막에 보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배경 언제부터 너희들이 준비를 했는가? 당연히 우리 물을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실제 집중적인 평일을 한 건 하루 단 한 기일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초의 기일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고 노태악이 뭐 기피하고 회피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루 정도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사전에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혐의가 너무 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3월 28일 날 올라오고 나서 접수된 이후부터 우리는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6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만 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일별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이후 신속하게 했대. 그리고 지체 없이 파악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불필요한 형용사의 연속입니다. 그 법관들이 판결문 작성할 때 형용사 최대한 배제하지 않습니까?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파악했는데 뭐 많은 판례와 법리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 자료 등 뭐 이런 것들 다 했대. 그래서 단 한 기일 만에 입체적이고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또 마지막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했대. 이거 옛날에 2,000명 천공이 정해준 거 아니냐 윤석열한테 우리가 공격할 때 아니다 라면서 냈던 거의 한 30분 분량의 윤석열의 형용사 가득한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미 쟤들은 2심에서 유죄 나올 거를 대비해서 그 전에 이재명 보내버리려고 준비를 했거나 또는 무죄 이후에 파기환송으로 준비를 무지하게 심각하게 이전부터 해왔음이 이런 형용사로 가득한 해명 자료를 통해서도 유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들이 가진 기득권이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 네. 이런 걱정이 사실은 오늘의 이런 판결을 내린 게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두 번 심리 가지고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실질적으로. 심리죠. 실질적으로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뭐 불가능한 거고. 7만 페이지를 9일 만에 24시간 곱하기 9. 그렇죠. 예. 전원합의체 또 배부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전원합의체 넘어가는 건데. 배부하고 난 뒤에 전원 기준으로 따지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 합리적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8대0 전원 합의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왜? 이거 국론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지금 두 분의 그 문재인 집권 시에 임명된 두 분의 대법관은 이거 완전히 사법의 정치화라고 아주 극악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설득을 하려면 지난 헌재처럼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설득을 포기하고 10명의 이른바 이 과두제의 독재를 한 것이죠. 대법관이 저는 대법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694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막판에 고발을 했습니다. 상대방 후보하고 상대당의 구청장하고 관권 선거를 했다. 아니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이 이 후보를 옆에 두고 내 그 고향 후배니까 우리 무슨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바꿔줘요. 또 전화 받은 후보가 이거 내가 말씀 많이 들었고 뭐 힘이 세시니까 뭐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구청장이 했으면 명백한 공직자 중립 위반이잖아요.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걸 2차례나 했습니다. 2차례나.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요? 그 같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기자가 물었죠. 이게 이제 사건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 후보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분 잘 모르는다. 모르고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고요. 한 달 만에 2번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동에서 아주 힘이 센 분이고 후보가 뭐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했던 표현들이 명백한데도 그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고 이런 게 발뺌을 했는데 그런 이제 선거법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구청장만 기소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 한 것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자, 우리 이재명 후보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재판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아예 저쪽은 그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하는데 저는 오늘 이 판결 보면서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신속히 판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 자격이 없으니 교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야, 완전 또라이네.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주당은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냐.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논평은 안 해도 되죠. 네. 그걸 하지 말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지금 한덕수 쪽으로 간다는 그 중간 다리에서 거의 끝 지점까지 간 거죠 이제. 다리 한 10개 건너고 하나만 더 건너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정치 인생 저렇게 추잡스럽게 마무리하려 하면 안 되죠. 한때는 최인호 의원님하고 아니, 굉장히 내가- 가깝게도 지냈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저는 완전히 정치 저건 독립성 용서할 저렇게- 수 없는 정치적인 배반행입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